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8강, 9강, 10강 하는데요. 먼저 8강입니다. 주식 기준 보상에 대한 법인세 회계 처리입니다. 이 장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주식 기준 보상도 원래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 법인세 회계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두 개가 이제 그 결합되니까 뭐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죠? 예, 기준서 규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다 보니까 보면 항상 뭐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각 나라마다 이제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IFRS 적용하는 당신네 나라에서는 어떤지를 보고 잘 판단해서 적용해야 되는, 그죠? 이 국제회계 기준의 특성이 딱 나타나 있죠. 주식 옵션, 기타 지분 상품으로 지급되는 보상과 관련하여 세공제, 그죠? 세공제, 손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과세 소득 결정 시 차감될 금액을 받는다. 이 경우 세공제 금액과 관련 누적 보상 비용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제가 차기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 예. 그 다음에 1102호 주식기준 보상에 따라 부여된 주식옵션의 대가로 제공받은 종업원 근무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식하였으나 당해 주식옵션이 행사되어야 행사일 현재의 주가에 근거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앞에 또 다른 내용입니다.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제공받은 종업원 근무 용역의 세무 기준액과 영인 장부 금액의 차이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된다. 앞에 세무 기준액 할 때 연구원가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해 가지고 자산이 0인데 세무상으로는 그 이후의 기간에 세공제가 된다 그러면은 일단 자산으로, 세무상으로는 자산으로 했다가 자산이 상각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세무 기준액이 있는 거라 그랬고요. 또 마찬가지로 주식 보상 비용도 보상 비용 잡고 뭐 부채나 자본, 보상 비용 잡고 부채나 자본 이렇게 하는데, 그죠? 하는데 세무상으로는 이게 이제 행사돼서 뭐 자본이 발행되거나 뭐 이런 때 이제 세공제가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세공제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산이 잡혔다가 나중에 자산이 상각되는 거로, 그죠? 미래 세공제가 세무상 자산의 개념이 있다는 걸 세무기준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용으로 들지만 세무상으로는 자산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산이 회계상으로는 금액이 0이 되고 세무기준액은 있기 때문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원법에서 자산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죠. 앞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서 좀 더해서 세공제되는 금액이 이 비용과 다를 수도 있다. 금액이.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추가로 더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시면은 미래 회계 기간에 차감되도록 인정하는 금액을 회계 기간 말에 알 수 없다면 이럴 때는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해서 추정한다. 예를 들어서 과세 당국이 미래 회계 기간에 미래의 일자의 주가를 기준으로 과세 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경우 회계 기간 말 현재의 주가에 근거하여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측정하여야 한다. 예. 조금 있다가 이제 다음 장에서 주식 결제형하고 현금 결제형을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릴 텐데요. 어떤 경우에는 현재 보상 비용을 인식하면서 미래 세공제 금액을 그냥 거의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세공제될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경우, 알 수 없는 경우, 그죠? 이게 지금 알 수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차감할 금액을 회계 기간 말에 알 수 없다면, 알 수 없는데 이 알 수 없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때 가서 행사될 때 이제 그 주가에 연관되어서 보통 이제 내재 가치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세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주가는 계속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주가 혹은 주식의 공정 가치는 바뀌는데 이럴 때는 지금 미래 시점에 이제 그 언제 얼마가 세공제될지 모르는 경우는 보통 미래 기간의 주가에 근거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미래 기간의 내재 가치의 기초에서 세공제돼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공제 금액을 추정할 때도 현재의 주가에 근거해서 혹은 현재의 내재 가치에 근거해서 추정하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주식 보상 비용의 회계 처리는 보상 비용 잡고 자본이나 부채 잡는 거는 공정 가치로 하는데 지금 공정 가치로 회계 처리하는 것과 나중에 세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나중에 세공제되는 금액은 나중에 주가 혹은 내재 가치에 근거해서 결정된다 그러면은 지금 추정할 때도 나중에 주가는 모르지만 지금 주가 가지고 추정하자, 지금 내재 가치 가지고 추정하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이해가 다 잘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단이 하나 더 있는데 문단 하나 더까지 마지막 보고 넘어가죠. 이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공제액은 누적 보상 비용과 다를 수 있다. 그죠? 이러한 단기법인세와 이연법인일 때 단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법인세 비용으로 일단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라 볼게요. 지금 비용으로 인식해서 회계상 자산은 금액이 0입니다. 근데 세무상으로는 미래 세공제액이기 때문에 세무상 자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텍스 베이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데 상대 계정은 무엇이냐? 법인세 비용 혹은 수익, 여기까지 나오죠. 법인세 좀 안 나오네요. 법인세 비용 혹은 수익으로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법인세 인식 관련해서 단기 손익 아니면은 자본이나 기타 포괄 손익 아니면은 사업 결합 거래의 일부라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단기 손익이 원칙인데 다만 동일 회계기간이나 다른 회계기간에 단기 손익 이외의 항목, 예를 들어서 뭡니까? 단기 손익 이외의 항목이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아마 기타 포괄 손익이나 자본을 말하겠죠. 그죠? 기타 포괄 손익이나 자본으로 회계 처리되는 게 있으면은 이연법인세도 기타 포괄 손익이나 자본으로 하라, 그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 결합에서 주식 기존 보상 거래가 있을 때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되 또 마찬가지로 사업 결합 거래의 일부로 회계 처리하라,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의 상대 규정을 원칙적으로는 손익 거래로, 근데 혹시 기타 포괄 손익이나 자본으로 될 만한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거래의 회계 처리가 기타 포괄 손익을 발생시키거나 자본을 발생시켰으면은 이 상대 계정도 기타 포괄 손익이나 자본.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이연법인세 자산 뭡니까? 거래 자체가 사업 결합 거래 회계 처리하는 경우라면은 이연법인세 자산을 잡고 사업 결합으로 회계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예외가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요 예외는 좀 이따 보고 이제 앞에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이 문단은 기준서 제정하면서 발생한 어떻게 보면 약간 실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1번 요거 있지 않습니까? 자본이나 기타 포괄 손익으로 되는 항목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식 기준 보상 회계 처리할 때 자산이나 비용으로 잡지 않습니까? 자산으로 비용 잡고 이제 뭡니까? 그 자본이 발행되거나 부채가 그 주식 결제형일 때는 자본, 현금 결제형일 때는 부채 잡는데 주식 그 보상 비용은 비용으로 잡지 않습니까?
혹시 이제 뭐 재고 자산이나 이런 거로 원가 그 자산화 될 게 있으면은 자산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뭡니까? 기타 포괄손익이나 자본이 나올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안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이제 기준서 작성할 때 항상 이제 당기손익 아니면은 기타 포괄손익 자본 아니면은 사업결합 이게 계속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기계적으로 쓴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기준서 제정에 약간의 오류가 뭐 경미한 오류라 그러기 때문에 좀 신뢰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빅4에서 발간된 그 이제 갭북에서 보고 이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신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업결합일 때는 그러니까 사업결합일 때는 사업결합 거래 일부러 회계치한다. 요거 잠깐 보고 볼게요. 이제 A 기업이 B 기업을 사업결합으로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B 기업에 주식기준 보상 거래가 있었어요. 근데 주식기준 보상 거래가 있었는데 B 기업이 뭐 소멸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A 기업의 주식기준 보상으로 대체 보상을 해줘야 될 거고, 그죠? B 기업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고 대체해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대체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 보상을 할 때는 A 기업의 주식 기준 보상, 그러니까 A 기업의 그 지분 상품으로 결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뭡니까? 부여일 시점에 주가의 기초에서 계산한 금액이 이전 대가의 일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생기죠. 주식 선택권이라는 자본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사업결합 회계 처리의 그 구성 요소, 취득, 그러니까 인수, 그러니까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냐, 이전 대가냐, 영업권 영가 매수 차익이라는 그 플러그 값이냐 해서 요 자본 자체가 이게 이전 대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 대가를 이루고 이제 뭐 나머지 뭐 또 다른 종류의 이전 대가도 있겠죠. 이것만 발행하지는 않을 거니까 현금을 주든지 또 주식을 발행하든지 등등. 그러면 이제 식별 가능한 자산이 있을 것이고 부채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차대를 맞추는 금액이 이쪽에 오면 영업권, 이쪽에 오면은 뭡니까? 영가 매수 차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 사업계약 거래할 때 주식 보상 비용이 자산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를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 보상 비용은 비용이지 않습니까? 자산화 될 항목은 없겠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 기준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 세공제를 금액이 있으면 세무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겠죠.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하고 여기에는 뭡니까? 사업결합으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영업권을 감소시키거나 염가 매수 차익을 더 달거나 사업결합이 일부러 회계 처리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체 보상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B 기업의 지분으로 결제되는 걸 그대로 이제 가져오는 경우, 이때는 대신에 이제 사업 결합 거래이기 때문에 취득을 시점에 공정 가치로 재측정을 합니다. 재측정을 하는데 이제 이 자본, 주식 선택권이 이거는 이전 대가가 아니에요. 이전 대가가 아니고 이것은 피취득 기업 자본 중에서 비지배 지분을 이루는 항목이 되는 겁니다. 비지배 지분을 이루는 항목인데 비지배 지분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공정 가치 측정을 하거나 순자산 비례로 갈 수 있는데 이런 종류의 비지배 지분은 무조건 공정 가치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또 이전 대가가 있겠죠. 이전 대가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식별 가능한 자산, 식별 가능한 부채가 있고 이 차례에 맞추는 거 영업권이나 염가 매수 차익으로 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연히 자산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식별 가능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기준 보상에 미래 세공제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세무상 자산은 있는 것이고 영인 자산의 장부 금액과 숫자가 있는 세무 기준액의 차이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만들겠죠, 그죠? 여기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업권을 감소시키거나 염가 매수 차익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결합처럼 회계처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이거 관로 2번에 사업결합으로 이제 주식기준 보상 거래가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거면은 사업결합으로 회계처리한다.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원칙은 법인세 비용, 이연법인세 자산 잡고 법인세 수익이나 법인세 비용을 감소시킨다. 단기 손익으로 한다. 그런데 사업결합일 때는 이연법인세 자산 잡고 뭡니까? 영업권 감소시키거나 영가매수 차익을 늘리는 사업결합으로 회계처리한다. 그죠? 그러니까 법인세 인식의 원칙, 거래와 사건의 회계처리와 일관되게 한다는 것은 당연히 계속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또 이제 예외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세공제액 미래 세공제의 추정액이 관련 누적 보상 비용을 초과한다면은 이는 세법상 차감될 금액이 보상 원가뿐만 아니라 자본 항목에도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럴 때는 이제 초과분은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 보상 비용을 인식합니다. 보상 비용을 이제 보상 비용 100, 자본 100, 그리고 또 이제 그다음 연도에 또 비용 100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선택권 자본 100을 인식을 했어요. 주식 보상 비용 혹은 급여, 그죠? 혹은 이제 주식 선택권 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보니까 세무 기준액이 세법상 이제 그러니까 내재 가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경우라고 볼게요. 해보니까 240이었다. 240.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세율은 30%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그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 자산이 240 곱하기 30 하면은 72인가요? 72인데 이제 법인세 비용의 감소 혹은 법인세 수익으로 처리할 부분은 누적 보상 비용을 한도로 하는 거예요. 200 곱하기 30%이기 때문에 60, 그리고 나머지는 자본으로 12를 처리하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세법에 이제 어쨌든 이 기준서 내용을 우리나라 세법에 적용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세법에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할 부분이 누적 보상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거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서에서는 누적 보상 비용까지는 법인세 수익 비용으로, 그리고 넘는 부분은 자본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세법을 그건 좀 이따 나오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누적 보상 비용을 초과해서 이연법인세 세무 기준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복잡한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는 없다. 다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요 PPT를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좀 보다 보니까 조금의 이제 오타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화면의 내용과 좀 다를 수 있을 것인데요. 주식 기준 보상의 경우에도 앞에 이야기한 논리로 근무 제공 시 종업원의 근무 제공 시 비용으로 계상하지만, 즉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세무상으로는 미래 공제되는 차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세무 기준액이 있다. 즉 세무상으로는 자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주식 결제형 신주 교부형을 가정해서 볼게요. 주식 보상 비용을 이제 가득되는 것만큼 계속 인식합니다. 그리고 주식 선택권이라는 자본을 늘리죠, 그죠? 그러다가 행사를 하게 될 때 이제 행사 가액만큼 현금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주식 선택권을 제거하면서, 그죠? 자본금, 액면금액으로 잡고 초과되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회계상으로는 자산이 없는데 세무상으로는 미래에 세공제될 금액이 있으면은 지금 자산이다. 지금 자산이
기간에 따라서 마치 삼각되는 것처럼 해서 세공제 받는 거다. 그러니까 삼각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미래 비용은 현재의 자산이다. 그런 개념으로 세무상 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상 회계실을 한다면은 어떻게 볼 것이냐? 세무상 자산이 있는 겁니다. 자산이 있어요. 있는데 대신에 상대 계정은 이제 뭐 자본을 달든지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입금 불산입 자본이 돼야 될 겁니다. 만약에 입금 산입 자본이면은 이때 당연히 이 당시에 법인세 부담액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제할 때는 현금 들어오고 이제 주식 선택권이 없어지면서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는 건 똑같고 대신에 이 자산이 없어지면서 손금, 세공제되는 비용이 생긴다. 그러니까 회계는 이렇게 처리하지만 세무상은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죠? 이걸 제가 보여드린 것은 이제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법인세 회계 처리할 때 세무상은 이런 관점으로 지금 회계 처리가 되고 있구나를 감안하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요걸 나타내 본 겁니다. 뭐 기준서에는 이런 그 회계 처리는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마치 이제 적용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주식 결제형 이제 일때는 주식 기준 보상에 대해서 약간 복습을 좀 하고 더 할게요. 주식 결제형이 있고 현금 결제형이 있죠. 주식 그 주식 기준 보상인데 일단 우리는 종업원이나 유사 용역 제공자한테 제공하는 걸 갖다가 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게 다뤄지니까요. 그죠? 주식 보상 비용 잡고 주식 선택권이라는 자본을 잡죠. 자본을 잡는데 통상으로는 원래 주식 기준 보상에서는 제공받는 자산이나 비용의 공정가치,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이걸 측정하게 돼 있는데 근무 용역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종업원이나 유사용역 제공자한테 제공하는 것은 그 자본의 공정가치를 가지고 측정하도록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 측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부여 시점의 공정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을 직접 발행했으면은 주식을 발행했으면은 발행 시점에 뭡니까? 주가 혹은 공정가치 아니면 주식 선택권을 부여했으면은 그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 어쨌든 부여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근무 용역이 제공됨에 따라 가득된다 그러면은 실제 회계치를 할 때는 가득되는 비율만큼 그죠? 올려가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총 이제 전체 기간 동안에 그 부여될 금액이 300이다. 근데 3년 동안 일해야지 만약에 이제 그걸 갖다가 가득하게 된다 그러면은 매 1년 동안에 100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주식 결제형이고 현금 결제형은 어떻게 됩니까? 현금 결제형은 그 비용하고 부채 잡는 거지 않습니까? 부채 잡는 건데 이거는 부채의 공정가치로 계속 측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바뀌죠. 그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부여 1에 뭡니까?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로 딱 측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공정가치가 계속 뒤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바뀌죠. 결산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로 계속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계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앞서가는 내용이 이럴 수 있는데요. 주식 결제형일 때는 지금 이제 신주교비용이나 자기주식 결제형 모두 결국 우리나라 세법에서 요 뭡니까 비용으로 잡은 그 금액만큼 세공제가 일어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서에 그 나오는 주식 보상 비용 누적 주식 보상 비용과 세공제이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만든 국제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렇게 적용하라는 것인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요 금액만큼 손금 인정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결국 미래
세액 공제될 금액을 회계 처리하면서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회계 처리하면서 아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요만큼 세액 공제 되겠네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현금 결제인 경우에는 회계 처리할 때도 이제 부채의 공정 가치로 그 기말 결산 시점에 부채의 공정 가치로 계속 바꾸어 나가고 그 다음에 행사될 때도 행사되는 금액도 뭡니까? 기초자산인 주식의 공정 가치에 따라 가지고 결제될 금액이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결제되는 금액이 달라지고 세공제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회계 처리는 이렇게 공정 가치로 하기는 하지만 미래 세공제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맞죠? 미래 세공제액을 알 수 없고, 근데 미래 세공제액은 주가 혹은 내재 가치의 기초에서 결정되는 것은 맞죠, 그죠? 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의 경우와 다르고요, 그죠? 그때 미래 세공제액의 추정은 현재 시점의 주가의 기초에서 혹은 내재 가치의 기초에서 세공제액을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요, 그죠? 그래도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사례는 현금 결정입니다. 현금 결정이라서 현재 회계 처리를 하면서 미래 세공제액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미래 세공제액은 미래의 주가의 기초에서 미래의 내재 가치에서 기초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세공제액을 미리 추정할 때도 현재의 주가의 기초에서 현재의 내재 가치의 기초에서 한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죠, 그죠? 이럴 때 세무기준액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3년 근무를 조건으로 3년 근무해야지 가득이 되는 겁니다. 현금 결제형 주식기준 보상 한 주를 부여했다 해서 주식기준 보상의 공정가치 및 내재 가치는 다른 것 같다. 주식기준 보상 이게 스탁 옵션이지 않습니까? 주식 선택권 같은 경우는 주식 선택권의 그 기초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의 공정가치와 주식의 행사가격의 차이,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행사가격의 차이로 결정되는 그거 우리 내재가치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 주식 선택권에 아직 그 행사 때까지 남은 그 가치로 인한 그 시간가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가 되는데요, 그죠? 매 기말의 부채의 공정가치는 요거에 해당되겠죠, 그죠? 요걸 가지고 이게 이제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인데, 다만 실제 회계 처리할 때는 이걸 다 이제 그 가덕 기간 경과별로 이제 안분해서 계산한 그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일단은 제가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1년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정가치가 300이면은 300 곱하기 3분의 1 맞죠, 그죠? 그래서 주식 보상 비용 100, 부채 100입니다. 둘째 연도에는 330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전체 기간 중에 2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220이 부채가 되도록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이미 작년에 1기에 첫 해연도에 100 했기 때문에 부채 추가적으로 120 더 달면 되죠. 비용 120 됩니다. 3년도에는 360인데 3년분의 3년을 다 근무했기 때문에 부채가 360이 돼야 되는데 이미 1기, 2기에서 220을 인식했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140이죠, 그죠? 부채 비용 140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때 부채의 장부 금액은 1기에 100이 되고요, 그죠? 이게 보입니까? 보이네요. 2기에 220이 되죠, 맞죠? 3기에는 360이 됩니다. 이게 이제 부채의 장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무기준액은 얼마냐? 세무기준액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로직을 다시 따라가겠습니다. 부채의 장부 금액에서 미래 세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 몇째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 세무기준액을 어렵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게 평소에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한두 번 써먹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공부했던 겁니다. 예. 부채의 장부 금액에서 미래 세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 그것이 세무기준액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1기, 2기, 3기 이게 잘 보이도록 다시 이쪽에 내려와서 쓰겠습니다. 텍스 베이시스 그 세무기준액인데요. 100 그리고 220, 360이었는데요. 첫째인데 장부 금액에서 미래세 공제될 금액입니다. 미래세 공제될 금액이 얼마냐? 미래세 공제될 금액은 미래의 주가에 기초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탁옵션의 내재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내재 가치가 공정 가치는 300이지만 내재 가치는 165였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때 시간 가치는 135였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리고 2년 말에 공정 가치가 330인데 내재 가치가 270이다. 그러면 스탁옵션의 그 시간 가치는 60이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360이기 때문에 시간 가치가 더 이상 없다.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가치가 그 뒤로 가면 갈수록 감소되고 있는 게 되는데 어쨌든 내재 가치를 빼주는 거예요. 내재 가치를. 그럼 내재 가치를 어떻게 빼주느냐? 165인데 다 빼주는 게 아니고요. 가덕 기간 경과만큼 빼줍니다. 3분의 1. 그러면은 요게 얼마입니까? 이게 55가 되겠죠. 100에서 55를 뺀 금액이기 때문에 결국 요거는 45가 될 겁니다. 45. 맞습니까? 그러면은 일시역 차이는 얼마가 될까요? 100에서 45를 뺀 55가 됩니다. 맞습니까? 둘째 연도에 장부 금액에서 미래세 공제액은 내재 가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270의 3분의 2 요거 계산하면은 아마 180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금액이 40이 되거든요. 40. 220에서 40을 뺀 금액은 180이 됩니다. 맞죠? 보이나요? 그다음에 3년도에는 장부 금액에서 미래세 공제될 금액 내재 가치 360인데 여기에는 3년분의 3년 다 찼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은 0이 나옵니다. 이때는 일시역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볼게요. 일시역 차이가 어떤 금액으로 결정되었는가? 일시역 차이는 내재 가치의 3분의 1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연도 이 일시역 차이도 내재 가치 금액의 3분의 2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내재 가치 금액의 3분의 여기 지금 요 차이는 0이 아니고 요 360입니다. 360과 0의 차이는 360이죠. 그죠? 3년도에는 내재 가치의 3분의 3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세무기준액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 장부 금액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되는 겁니다. 세무상으로는 송금불선이 그냥 다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무기준액은 0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러나 기준서의 입장에 따르면은 세무기준액, 기준서가 이야기하는 세무기준액의 결정 방법, 그걸 적용하게 되면은 주식기준보상 현금 결제액에서 주식기준보상의 세무기준액은 0이 아니라 내재 가치에 기초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기준 보상에서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연법인세 자산을 주식 결제형일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해야 되는데 안 하는 오류를 많이 범하고요. 현금 결제형일 때는 일시역 차이를 잘못 계산해서 법인세 개체를 잘못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기준의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 설명해 놨네요.
앞에 있는 그대로죠, 그죠? 이렇게 100, 120, 140 했고 결제될 때 결제는 400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회계 처리가 되는데 이제 장부 금액은 아까 전에 100, 220, 360이었지만 세무 기준액은 결정 보니까 45, 40, 0이 나왔고 그죠? 일시적 차이가 55, 180, 360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고 법인세 비용의 감소나 법인세 수익의 증가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이해되시죠? 그죠? 예, 됐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한국세법 이제 주식기준 보상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기준서에는 기준서의 결론 도출 근거에 보면은 각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이제 주식기준 보상을 이제 주식기준 보상을 다양하게 이제 운영하고 있고 각 나라의 세법은 다양하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단 미국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미국에는 이제 퀄리파이드 해가지고 적격 주식기준 보상이 있고요. 비적격 이제 넌 퀄리파이드 해가지고 비적격 주식기준 보상이 있습니다. 비적격, 적격. 보통 이게 적격이 좀 좋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적격은 행사할 때 그 종업원이 그 그 행사로 인해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해요. 대신에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행사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해요. 과세를 안 하는 대신에 기업에서는 세공제를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근데 적격은 행사 시점에 대해서는 종업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그 발행한 기업에서 세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종업원들은 이거를 좋아해요. 자기가 행사할 때 세금을 안 내니까. 근데 기업들은 이제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세공제 받을 수 있는 비적격을 더 좋아합니다. 이제 선호하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종업원의 회계처리를 다루는 게 아니죠. 그 주식기준 보상을 발행한 기업의 회계처리, 그 기업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적격을 발행했으면은 세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잡힐 리가 없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이 안 잡히는 거는 너무나 회계처리가 쉽고 이건 뭐 책에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대상이 아니고 비적격 이 세공제 받는 거, 그죠? 세공제 받는 거. 세공제 받기 때문에 세무기준액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잡는다 해서 지금 어렵게 막 설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기준이라 그러면은 비적격에 해당되는 이제 그걸 갖다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도 이거하고 유사하다. 그렇게 둘 중에서는 이쪽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기준서를 이제 어쨌든 저희는 한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한국 상황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예, 이거 간단하게 이제 요약한 겁니다. 이게 주식 결제형 그리고 현금 결제형 있는데요. 주식 결제형도 신주 발행 교부형, 그러니까 신주를 이제 행사할 때 신주를 이제 발행하느냐 아니면 자기 주식이 있는 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이제 종업원한테 주느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식 보상 비용이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송금 입금이라는 것은 주식 이제 결국에 그러니까 주식 기준 보상이 전체 기간에 전체 회계 기간 전체 과세 기간에 걸쳐서 송금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송금이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법인세법이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인가 그때 개정이 됐었는데요. 그 전에는 신주 발행 교부형 이거는 그 송금으로 인정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고
이것만 이제 그러니까 이거 송금 인정, 이거 송금 인정, 이거는 송금 불인정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것도 송금 인정해 주라 해가지고 송금 인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이연법인 자산을 인식 안 했어요. 여기서는 이연법인 자산을 인식했었습니다. 예전 세법에서 그죠? 그리고 실제 주식기준 보상을 발행할 때 이거냐 딱 한 가지만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혹은 이거,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 혹은 이거 다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은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로 될 것인지 이거로 될 것인지 봐가지고 이제 이연법인 자산을 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는 좀 없어졌다. 어쨌든 이것도 송금 인정돼서 이연법인 자산 잡을 수 있는 사례에 해당된다 겁니다. 근데 이제 손금 맞는데 언제 손금이냐? 그 지급한 사업, 지급했다는 게 행사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행사했을 때 그때 송금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보상 비용 발생하고 자본 나올 때 주식 선택권 나올 때는 그때는 송금불산이 기타를 하죠, 그죠? 송금불산이 기타하고 여기서는 송금불산이 유보를 하죠, 그죠? 그러다가 행사할 때 송금산이 기타, 여기는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한다. 뭐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간단한 표로 요약된 것을 사례로 이제 회계실을 한번 해보죠. X 1년 초에 이제 그 부여했는데 이때 공정가치가 3천, 1년 말에도 여전히 3천, 그러던 것이 3,300, 3,100으로 변동하고 있고요. 내재 가치는 2,100, 2,850, 3,100으로 되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네요. 글씨가 좀 작아서. 예. 신주 발행 교부형 3년 건물을 이제 요건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부여 1에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가 3천이었기 때문에 3천을 가지고 회계치합니다. 근데 이제 3년 근무했기 때문에 처음에 3분의 1 근무했기 때문에 주식 보상 비용 1,000, 자본 1,000. 그 다음 연도에도 1,000, 1,000. 마지막 연도에도 1,000, 1,000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식 이제 행사를 해요. 이제 그 주식을 발행해 줍니다. 이럴 때는 이제 현금 행사 가격만큼 돈이 들어오겠죠. 10,000원이 들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선택권은 없애줍니다. 맞죠? 제거하죠. 그리고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을 이제 자본금 차액을 맞추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치를 하게 돼 있어요. 이때 세무조정이 이때 어떻게 됩니까? 송금불산이 주식 보상 비용 1,000 기타. 이때도 송금불산이 주식 보상 비용 1,000 기타. 송금불산이 주식 보상 비용 1,000 기타.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송금산입 주식 선택권 기타. 그죠? 근데 변경전 세법에서는 송금불산입 1,000, 송금불산입 1,000 하고요. 여기서 송금산입 3,000 하고 그러고 나서 입금산입 주식 발행 초과금 3,000 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주식 발행 초과금 8,000 인정 안 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현금으로 들어온 부분에서 발생한 것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나머지 그거는 잉여금이다. 해가지고 회계상으로는 너희들이 주식 발행 초과금 회계치를 했지만 세법에서는 5,000만 인정한다 해가지고 다시 3,000을 입금 산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볼게요. 행사할 때도 송금 산입, 입금 산입 다 있기 때문에 결국 세공제가 안 되는 거였죠. 그러던 것이 2014년 말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을 다 인정해주는, 그죠? 세무상 입금 불산입으로 다 인정해주기 때문에 행사 때 송금 인정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한 세무기준액이 있는, 그죠? 세무기준액이 있는 상태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한번 또 짚어볼게요. 회계처리 1,000 했죠? 1,000 하면서 3년 가득 기간이다. 그러면
행사할 때 3천 송금 인정받는다는 거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고 있겠습니까? 알고 있죠, 그죠?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 주가에 근거해서 뭐 미래 내재 가치 근거해서 그 세공제액 혹은 세무기준을 산정하지 않고 그냥 세무기준액이 1000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주식 결제형인 경우에는 회계 처리도 부여일에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따라서 쭉 하고 그게 그대로 세무상 뭡니까? 그게 그대로 송금 인정되기 때문에 세공제액을 알 수 있는 경우 미래 주가나 내재 가치에 근거해서 세공제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기 주식 교부형도 거의 같죠. 자기 주식 교부형입니다. 똑같이 부여일의 지분의 공정가치는 3천. 3년 근무를 이제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 근무한 기말에는 그 중에 3분의 1인 1000 비용과 자본. 그 다음에 2년도에도 1000과 1000 비용 1000 자본 1000. 3년도에도 비용 1000 그 다음에 자본 1000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도에 행사를 했어요. 3년도에 행사했는데 이제 돈이 행사 가격만큼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신주를 발행한 게 아니고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을 줬어요. 근데 자기 주식은 원가로 기록되어 있는데 금액이 12,600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주식 12,600이 제거되고 그죠? 일단은 차변부터 볼게요. 현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식했던 주식 선택권이 제거가 되면서 그죠? 되면서 이제 상대 계정이 자기 주식 제거가 되면서 차액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될 것입니다. 맞죠? 세무조정은 송금산입 1000 기타 송금불산입 그죠? 송금불산입 1000 기타 송금불산입 1000 기타 그리고 여기에는 송금산입 3000 기타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만큼은 또 입금 기타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근데 요 부분은 이거는 별개로 치고 또 결국 어쨌든 3000이 세공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신주 교부형과 똑같이 지금 1000 회계 처리하면서 나중에 3000 세공제 되겠네 알 수 있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미래 세공제를 모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미래 세공제를 몰라서 모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미래 주가나 내재 가치에 근거해서 세공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식 결제형은 어쨌든 똑같죠. 그죠? 그 신주 교부형이나 자기 주식 결제형이나 같습니다. 현금 결제형 보겠습니다. 현금 결제형은 앞에 제가 공정가치가 X1년, 2년, 3년인데요. 이때 공정가치가 3,000, 그 다음에 3,300, 3,100으로 했기 때문에 요걸 이제 부채의 공정가치이기 때문에 부채의 공정가치면서 부채는 기말 시점에 결산 시점에 공정가치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1년 말에는 이걸 쓰겠죠. 요 3,000 그죠? 근데 3분의 1 이제 근무했기 때문에 보상 비용 1,000 부채 1,000 잡힙니다. 그 다음 년도 2년 말에는 요거 가지고 쓰겠죠. 근데 3,300인데 근무는 3분의 2를 했기 때문에 3,300 곱하기 3분의 2 하면 2,200이죠. 2,200인데 이미 1,000 잡았기 때문에 1,200을 추가로 잡습니다. 비용 1,200, 부채 1,200 맞죠? 그러고 나서 3년도에는 3,100을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데 3,100에다가 3분의 3 근무 다 했기 때문에 곱하면은 3,300이 돼야 되는데 이미 2,200을 인식했기 때문에 추가로 900을 더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900, 부채 900이죠. 그죠? 그러다가 행사할 때는 여기 보니까 또 이제 그 3,300으로 가치가 올랐습니다. 3,300을 돈을 주고 그죠? 그리고 부채 3,100은 떨어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200을 더 보상 비용으로 인식하겠죠. 그죠? 이럴 때 세무조정 어떻게 됩니까? 세무조정은 이거 미리 비용 잡는 거 이거 다 인식 안 하지 않습니까? 1,000 송금불산입 유보 1,200 송금불산입 유보 그 다음에
900 송금산입 유보입니다. 그리고 다 합하는 금액 3,100 이때는 추인해 줍니다. 송금산입 유보. 그죠? 송금산입 유보가 되니까 미래세공제될 금액이 3,100이지 않습니까? 3,100인데 이게 추가로 200 더 있죠. 3,300. 즉 결국 미래 주가에 근거해서 세공제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앞에 시점에 알 수 있겠습니까? 뒤에 3,300이 될지 3,700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회계처리하면서 미래 세공제액을 알 수 없다. 근데 미래 세공제액은 미래의 주가 혹은 내재 가치에 근거해서 결정된다. 그것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시점에 세무기준액을 추정할 때는 현재의 주가, 현재의 내재 가치를 가지고 추정하면 된다. 그게 기준수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간단하게 이제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하면은 신주 발행 교부형이나 자기 주식 교부형 같은 주식 결제인 경우와 현금 결제인 경우 모두 세공제가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세공제 받는 거다. 어쨌든 이연법인세 자산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세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더라. 주식 결제형은 이미 인식한 보상 비용, 그죠? 현재 회계치라고 있는 그 금액 그대로 세공제 되더라. 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현금 결제형은 지금 회계 처리는 지금 시점에 공정가치에 근거해서 하지만 미래 세공제 금액을 알 수가 없고 미래 세공제액은 주가 내재 가치에 근거해서 기초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뭡니까? 현재 세공제액의 추정은 현재 시점에 결산 시점에 내재 가치 주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요거를 기초로 해서 앞에서 설명했던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에 이제 법인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한 화면에 많은 내용을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는 좀 더한데요. 글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카페에 들어가셔서 그 PPT, PDF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보시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주식 기준 보상 유형별 법인세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앞에 주식 결제형, 밑에는 현금 결제형입니다. 세공제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세공제가 발생하죠. 근데 보상 비용 인식 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합니다. 세무기준액은 현재 인식한 누적 보상 비용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근데 밑에 현금 결제형은 세공제가 발생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미래 세공제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그것은 주가 내재 가치에 근거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결산 시점에 미래 세공제액인 그 세무기준액은 현재 시점에 주가 내재 가치를 가지고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미래 세공제 추정을 반영하여 결산일을 내재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재 가치를 차감하게 결정된다. 이 말은 왜 쓰느냐?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 금액에서 미래 세공제될 금액이기 때문에 장부 금액에서 세공제될 금액인 뭡니까? 내재 가치를 뺀 금액이다. 그 내용이 되겠죠. 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세법에서 세무 조정할 때는 그 부채 전체를 송금불산입 유보시켜서 이제 장부 금액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를 해버리면은 금액이 0으로 나오지만 그게 세무 기준액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데요. 상대 계정은 무엇이 될 것이냐? 상대 계정. 제가 앞에서 기준수의 입장은 누적 보상 비용까지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누적 보상 비용을 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자본에서 발생한 것이다. 귀속이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에서 인식한다 그랬죠. 근데
어떻습니까? 넘지 않죠, 그죠? 딱 누적 보상 비용 그만큼만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식 결제형일 때 자본으로 인식할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금 결제형은 회계 처리 자체가 비용 부채이기 때문에 당초에 자본을 건드린 회계 처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세공제액이 뭐 자본에서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그 법인세 수익 비용으로 당기 손익으로, 그래서 상대 계정의 결정은 자본으로 갈 항목이 우리나라 세법에는 없더라,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당기 손익으로 법인세 수익이나 비용의 감소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페이지로 가서 법인세 회계처리를 한번 해보죠. 예, 앞에 보았던 이제 화면입니다. 글씨가 좀 작기는 한데요. PPT를 계속 좀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했을 때 자산의 장부 금액은 장부 금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부 금액은 계속 0이죠, 그죠? 없습니다. 그러나 세무기준액은 첫째 연도에 1000 그대로입니다. 100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중에 3000 될 거지 않습니까? 3000 곱하기 3분의 1 하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인식한 1000이나 똑같은 거죠, 그죠? 1000입니다. 1000. 그 다음에 이때는 2000이 되겠죠. 이때는 300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차이가 지금 세율은 30%를 가정합니다. 그러면은 이연법인세 보이죠? 이연법인세 자산은 이때는 300이 돼야 되겠고, 이때는 600이 돼야 되겠죠. 이때는 900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첫째 연도 회계 처리는 이연법인세 자산 300, 법인세 수익 300. 둘째 연도에도 추가로 300 더 인식하면 600 되죠, 그죠? 이연법인세 자산 300, 법인세 수익 300. 3차 연도에도 추가로 300 더 해주면은 900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 300 그리고 뭡니까? 법인세 수익 300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가 이렇게 됐다. 행사될 때 이제 송금으로 3000 인정 받지 않습니까? 행사될 때 송금 인정 받게 되면은 당기법인세 부채를 줄이거나 당기법인세 자산이 발생하겠죠, 그죠? 당기법인세 부채를 줄인다고 보겠습니다. 당기법인세 부채를 줄이는 금액이 900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앞에서 인식했던 이연법인세 자산 900을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900을 없애버리면 이게 행사 시점에 회계 처리가 되겠지요. 다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주식 교부형입니다. 자산의 장부 금액은 다 0입니다. 0. 근데 세무기준액은 세공제 금액이 3000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3000의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이기 때문에 결국 1000, 2000, 3000입니다. 이것은 누적 보상 비용과 같은 금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자산은 이연법인세 자산은 세율 30%이기 때문에 1년 말에 300이 돼야 되고 2년 말에 600이 돼야 되고 3년 말에 900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1년도에 회계 처리는 이연법인세 자산 300, 법인세 수익 300. 2년도에도 300을 더 올리면 되죠. 이연법인세 자산 300, 법인세 수익 300, 이연법인세 자산 300, 법인세 수익 300 합니다. 그러고 나서 3년도에 그죠? 3년도에 보겠습니다. 손금이 3000, 입금이 얼마입니까? 입금이 400이죠, 그죠? 그럼 2600에다가 30% 세율을 곱하면은 780입니까? 780만큼 당기법인세 부채를 줄여줄 겁니다. 당기법인세 부채를 줄여주거나 당기법인세 자산을 잡는데 이게 780이죠. 그리고 뭡니까? 이연법인세 자산 900은 없어집니다. 법인세 자산 900이 없어지고요. 그러면은 상대 계정이 여기 120 와야지 대차가 맞겠네요. 이 120은 뭘까요? 상대 계정은? 그렇죠, 그죠?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120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400 곱하기 30하고 똑같네요. 그죠? 이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아서 그런지 뭐 전혀 어려움이 이제 없는 이제 없이 이게 따라와 주시네요. 예. 현금 결제형. 현금 결제형은 이게 좀 이제 자리를 이제 이쪽으로 앞에 쓰면 쓰겠습니다. 부채의 장부 금액. 부채의 장부 금액은 1년도 말에 1000. 2년도 말에 얼마였습니까? 2년도 말에 2200이죠. 그죠? 2200. 3년도 말에는 3100이 된 것 같습니다. 3100. 근데 이제 세무기준액은 기준서상 그 세무기준이 정의해 가지고 장부금액 마이너스 뭡니까? 장부금액 앞에 주가정보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주가가 X1년 조금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화면에 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맞추는 게 필요하네요. X1년, X2년, X3년인데 공정가치는 보여줬고 내재 가치가요. 내재 가치가 이때 2100, 이때 2850, 이때 3100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세무기준액은 부채 세무기준액은 부채 장부금액에서 미래세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인데 미래세 공제될 금액은 내재 가치로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미래세 공제 금액을 알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주가에 근거해서 결정된다. 내재 가치 근거해서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정할 때도 결산할 때 추정할 때도 내재 가치를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2100에 대신에 이게 3분의 1 가득 기간을 곱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될까요? 이게 300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도에 장부 금액에서 이제 내재 가치 2850에 가득 기간 경과 비율인 3분의 1을 곱하면 이게 아마 1900일 겁니다. 1900 맞죠? 1900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값은 300이 나옵니다. 300. 3년도에는 3100 마이너스 똑같이 3100의 3분의 3이기 때문에 0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세무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시역 차이, 디퍼런스는 얼마냐? 이거는 700이 되고요. 700. 그 다음에 여기서는 1900이 됩니다. 1900. 그리고 여기는 3100이 되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시역 차이는 장부금액 그대로 세무상 그 유보기 때문에 장부금액 그대로가 일시역 차이가 아니고 내재 가치에 근거해서 결정됐습니다. 그죠? 내재 가치에 근거해서 결정. 내재 가치 근거해서 일시역 차이가 나오더라. 그죠? 그러면은 이연법인세 자산은 기말의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이연법인세 자산 금액이 37에 이제 세율 30%니까 210. 1900에 이제 하면 570입니까? 570. 그리고 이거는 930이 나올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첫째 연도에 이연법인세 자산 210, 법인세 수익 210. 둘째 연도에는 요 차익인 360만큼 그죠? 이연법인세 자산 360, 법인세 수익 360. 3차 연도에는 요 차익이 360인가요? 360 똑같이.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 360, 법인세 수익 360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행사될 때 요거 송금으로 추인되고 200 추가로 인정받기 때문에 3,300만큼 세공제 받았죠. 그죠? 그러면은 당기법인세 부채가 줄어드는 금액이 990인가요? 990입니다. 그러면서 이연법인세 자산이 빠지죠. 이연법인세 자산이 빠지는 금액은 930입니다. 그러면은 대차 결정되는 건 여기서는 법인세 수익입니다. 법인세
수익이 60이죠. 이 60은 추가로 계상한 주식 보상 비용 200에 세후를 곱한 거니까 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식 기준 보상이 이제 보통 주식 결제형 위주로 나오고요. 현금 결제형에 대해서는 잘 안 다룹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볼 때 이제 빅4의 갭북을 보고 했는데 거기서 아마 3일의 기업법인 책에서 이제 이게 현금 결제형일 때 이제 그 세무 기준에 구하는 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좀 모르겠어요. 어느 회계법인의 것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기준수에 따라서 확실히 이제 맞다는 거 설명을 들으셔도 아실 겁니다. 앞에서 이제 회계 처리를 다 봤죠, 그죠? 그래서 지금 쭉 이제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풀었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PT를 보시면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예.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회계 처리 오류 사례. 결국 이제 이 많은 내용을 했지만, 그러니까 기준서 내용을 알고 기준서 내용을 이제 파악해서 이제 실무 적용시켜 보면은 남는 거는 요 두 개밖에 없어요. 남는 거는. 근데 그 결론을 내기까지는 그죠? 지금 이제 기준서의 입장을 우리가 확인했고, 우리나라 세법도 확인했고, 기준서 내용을 적용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 바른 회계 처리라는 걸 확신하고 이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죠? 먼저 주식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에 세무 기준형을 고려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세무 조정이 송금물산이 기타 된다고 유보가 없네 이은범 자산을 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실무적으로 99% 밑에 현금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에 이거는 이제 송금물산이 유보가 돼요. 근데 그래서 세무 기준형을 0으로 보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은법세를 구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봤듯이 미래 세공제액을 알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주가에 근거해서 내재가치 근거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도 기말결산 시에 세공제액을 내재가치에 근거해서 파악해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 마이너스 세공제 금액이 내재가치 결국 일시적 차이가 내재가치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실무 오류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고 있는 회사는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국제회계 기준 나와 있고 우리나라 세법에 적용하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8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